자, 우리 수권 앞에 부분은 저번에 했지만 지난주에 한 거니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56쪽. 자, 56쪽에 보시면 우리 수권의 분포와 활용이라고 해서 수권은 분포하는,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로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상 분포하는 모든 물이긴 하지만 그거 제외예요. 그거 뭐가 제외게요? 지금 여기 수권에 해수가 있고 빙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호수가 있고 하천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제외됐어. 이것은 수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뭘 것 같아요? 계곡. 에헤이. 그 하천이지, 하천. 그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도 물이라고 치면 물이죠. 물이 기체가 된 거니까. 하지만 요거는 제외하고 액체, 고체도 포함됐죠. 빙하는 고체니까. 고체 상태 물이랑 액체 상태 물은 하고 그 수증기는 제외됐어요. 자, 뭐 알아만 두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이 수권이고 그중 제일 많은 게 해수. 거의 대부분이 해수입니다. 바닷물이고 짠맛이 나요. 짠맛이. 자, 그 반대가 담수입니다. 육진물이고요. 안 짜죠. 육진물이고 안 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중 제일 많은 게 빙하. 빙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다에 떠다니는 개가 빙하가 아니고 얼어있는 강 자체를 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쌓여진 채로 굳어진 고체 상태 물로 극지방이나 고산지대 추운 지역에 있고요. 걔네들이 조금씩 흐르는 거야. 뭐에 의해? 중력에 의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얼어있는 겁니다. 얼음. 자, 얼음이 그러니까 흘러요. 얼음도 흐른다는 거죠. 중력 때문에. 엄청 천천히 흘러요. 흐르다가 바다를 만나면 그 부분이 땡강 부러지면서 이게 떠다니는 게 빙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체 상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지하수는 땅속 천천히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주로 빗물이나 지하로 스며들어 생긴다 라고 했고요. 호수하천수는 지표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물이다. 그래서 호수하천수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물인데 0.01%밖에 되지 않는다. 그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쓸려 내려가. 이게 주기적으로 충분히 풍부하게 오면 좋은데요. 우리나라 특징이 이거잖아요. 몰아오는 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관되지 않고 다 쓸려서 바다로 엄청 빠르게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연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쓸 수 있게 좀 불리하죠. 너무 많이 온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물해양 비교하면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이런 순이고요. 제일 많은 거 해수,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거 빙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원으로 활용되는 물이고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물이 호수, 하천수를 주로 이용하고 이게 1번, 그 다음 부족하면 2번 지하수 이렇게 쓰는 건데 0.77%로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거. 해수는 짠맛이 나고 빙하는 얼어있어서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뭐 나중에 진짜 이게 오염 때문에 이런 게 쓰기 어려워지면 이걸 이용할 때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자원의 활용.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자원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수력, 조력 발전은 전기 생산합니다. 수력 발전은 댐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걸로 전기 만드는 거고 조력 발전은 밀물, 썰물. 밀물, 썰물 하면서 바다가 움직이잖아요. 이 바다가 움직이는 이 이동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조력이에요. 자, 그 다음 바다나 큰 강은 배가 지나가는 운송 통로가 되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개발되고 이러기 전에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 운송 통로고 운송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강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엄청 많은 양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지을 때 그 돌 이동할 때도 강을 이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 예전부터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수자원의 용도 중에 뭐 이거 이름이랑 매치하시면 됩니다. 생활용수, 일상생활에 쓰는 물, 농업용수, 농업활동에, 공업용수, 산업활동에, 유지용수는 하천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유지용수만 뭐에 쓰는 건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농업용수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1등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생활용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수자원의 가치. 수자원이 중요한 까닭은 매우 양이 적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의 이용량은 증가하는데 양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물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물 막 완전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물이 풍부한 국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의 그 자원이 도시에 집중돼 있어서 지방으로 갈수록 우리가 물이 부족한 사태가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이죠. 불편함, 어려움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자원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용도는 농업용수예요. 근데 농업용수는 아무래도 줄어드는 편이죠. 가장 많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 농사 짓는 양이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지하수. 우리 이거 밑줄 쳤나? 지하수는 담수이며 호수와 하천수의 양에 비해 많이 많고 빗물이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지육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자원의 가치가 높다. 밑줄 쳐져 있어요? 응, 좋아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빗물이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빗물이 스며들면서 흙, 모래, 돌 등을 요리조리 스며들면서 뭐 정화도 되고 그 다음에 쭉 채워지기 때문에 수자원의 가치가 높죠. 그렇다고 뭐 천년 만년 안 마르는 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호수하천수에 비해는 훨씬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수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댐 건설, 지하수 개발, 해수의 담수화 등 물의 오염 방지도 중요합니다. 생활하수 줄이기, 정수시설 설치. 물 절약하기 위해서 빗물 활용하기, 뭐 이것도 도시에서는 쉽지 않지만 식물들은 빗물 좋아해. 그래서 빗물 받아다가 화분 같은 데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요. 천연 비료들이 여기 빗물에 녹아져 있대. 자, 그 다음에 뭐 절수형 수도꼭지, 빨랫감 뭐 활용하기, 한 번 쓰는 물 재활용하기. 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들만 시도하면 되겠죠. 너무 틀어놓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넘겨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니까 한번 빠르게 훑었고요. 자, 지금 할 거는 온도입니다. 온도를 할 건데요. 그 바다의 온도를 할 건데 바다의 온도 두 가지. 표층 수온이라는 걸 할 거고 연직 수온 분포를 할 거예요. 표층 수온은 말 그대로 바깥쪽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바깥쪽. 우리 표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것처럼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가 있으면 바다 이 제일 바깥쪽 공기랑 닿는 부분 이쪽이 표층 수온이고 연직 수온 분포는 뭐냐면 자,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아래쪽이 연직 수온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볼게요. 자, 해수의 표층 수온은 당연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면 온도가 낮아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수의 온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잡히던 것들이 안 잡히죠. 자, 그래서 이거 지도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 자, 이 지도 보시면요. 이 지도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 하기 전에 위도 알아요? 위도 경도. 이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도는 지구를 세로로 자른 거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도는 가로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 보면 이렇게 나뉘어 이렇게 이거 돼 있잖아요. 근데 경도는 사실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지 과학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경도는 잘 안 나와요. 누가 제일 잘 나올 거냐면 위도는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위도 보겠습니다. 위도 왜 자주 나오냐면 위도는 기준이 뭐냐면 지구 한가운데 적도를 중심으로 위로 90등분 아래로 90등분한 가로선이에요. 그러니까 적도는 0이야. 위도가. 적도는 위도가 0이고 위로 90 아래로 90 그래서 북극이 90 남극도 90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적도는 저위도가 되는 거고 북극 남극은 고위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충 기억하고 넘어가면요 자꾸 고위도가 고자가 붙으니까 온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안 그런 학생도 있지만 자꾸 고위도 저위도 하니까 왠지 고위도가 따뜻하고 저위도가 춥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위도는 북극이랑 남극이에요. 북극 남극 극지방이고 저위도가 적도고 제일 더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속하죠. 중위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위도가 왜 제일 덥냐? 태양에너지를 가장 수직으로 면적당 태양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다도 제일 뜨겁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위도죠. 이게 위도고 요거 기준으로 이 근처 바다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쵸?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부근 22 그러면 우리나라 근처 저쪽에 있는 위도 비슷한 곳도 온도가 비슷할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충성 낮아진다는 거 태양에너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당연히 여름철에 겨울철보다 표충성 높죠? 왜? 태양에너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표충성은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연직을 보겠습니다. 연직. 해수의 수온은 깊이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태양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도 있어요. 바람. 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바다.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깊이야, 깊이.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많이 주는 애니까 가장 바깥쪽이 가장 따뜻해요. 얘가 온도가 제일 높을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이 제일 높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왜냐면 태양 에너지가 그만큼 덜 들어오니까. 그러면 요런 구간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요런 구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표층이랑 가까운 부분에선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랑 아래랑 온도가 똑같아. 원래대로 하자면 여기가 태양에너지 제일 많이 받으니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구간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섞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혼합층이에요. 누가 섞었겠어요? 바람이 섞었어요. 그러니까 파도 치는 거 생각하면 돼요. 파도가 치면서 여기가 섞이니까 요 구간은 온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파도도 치지 않는 구간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덜 닿을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휴, 낮아져요. 근데 영원히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낮아지면 다시 또 일정한 구간이 생겨요. 여기가 뭐냐면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 그럼 왜 낮아지는데 온도 안 낮아지냐면요.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와. 그래서 열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들어오고 여기도 안 들어오고 어디에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다 추운겨.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그래서 그냥 온도가 낮은 채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심해층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심해동물들 보면 되게 좀 육지 근처에 사는 애들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죠. 눈이 퇴화됐다거나 아예 우리가 봤을 때 눈 자리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예 없는 경우. 하여튼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면 환경이 다르니까. 자, 그럼 요 구간은 뭐라고 부르냐면 수온 약층이라고 부르고, 간단합니다. 온도, 태양이랑 멀어지니까 점점 온도 낮아지는 층.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대류할 때 배웠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가 섞지 않아도 저절로 순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따뜻한 게 위야.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가워요.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환도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바람이 아니라 물이 흐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안정합니다. 좋은 말로 안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해동물을 더더군다나 깊이 살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못 보는 이유가 여기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 저절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교류할 수가 없어요. 물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책 보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해수의 층상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온도, 수온 분포에 따라 세 개의 층으로 구별할 건데요. 혼합층,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 왜 일정하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약해져요. 왜 약해져요? 태양이랑 멀어져서 수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대류 안 일어나서 매우 안정.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 그래서 계절이고 위도고 상관없이 항상 추운 층이 심해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위도별 특징도 따로 나올 거예요. 위도별 특징은 뭐냐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다 똑같진 않아요. 자, 고위도가 어디라 그랬죠? 고위도. 그쵸. 북극, 남극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나타나지 않냐면 너무 추워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기본 기온 분포 층이거든요. 근데 고위도는 어떤 거예요? 위에서도 추운 거예요. 아래에서도 추운 거예요. 태양을 받는 부분도 춥고 안 받는 부분도 춥고 다 추워. 그래서 요렇게 한 줄로 돼 있는 요런 그냥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겁니다. 위나 아래나 다 추워. 그쵸? 이것이 고위도. 중위도랑 저위도는 비슷한데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면 중위도랑 저위도 중에 누가 더 기온이 높겠습니까? 표층 기온. 저위도. 그쵸? 그래서 저위도가 더 높아요. 저위도를 얘를 저위도로 할까요? 저위도가 더 높아요. 저위도가 온도가 더 높단 말이야. 근데 다른 점이 있어. 중위도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중위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저위도는 혼합층이 얇고 수온약층이 나타나요. 그래프. 자, 책으로 할게요. 나 그래프 되게 못 그리네요. 자, 그래서 중위도 보면 혼합층이 저위도보다 두껍죠. 바람이 강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보다 저위도의 온도가 높으니까 수온이 높게 나타나고 이 혼합층이 얇죠. 바람이 적게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표층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도 나오는데요. 이 실험 재밌어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수조에다가 물을 담고 온도계를 뽁뽁뽁뽁
꼭 높이에 따라 꼽은 거예요. 이렇게 낮은 거부터 깊은 것까지 꼽아.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등을 비춥니다. 등. 적외선 등을 비춰요. 그럼 온도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가 가까운 적외선 등과 가까운 순부터 온도가 올라가서 주르르륵 차이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이거예요. 가열 후. 그래서 얘가 가까운 쪽이 온도가 높고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휴대용 선풍기를 불 거래요. 가까이 돼서 물 가까이 되고 그러면 물이 위에서 조금 섞이면서 요 부분이 같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실제 바다도 이렇게 일정한 층이 생기는 게 바람 때문이다. 뭐 이런 실험이죠. 그래서 그런 거 또 기억하시고. 아이고. 일로 넘어왔어. 됐죠? 안 어렵죠? 이거는? 졸려요? 자, 그 다음에 염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염류랑 염분이 있어요. 염류는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총칭해서 염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녹아져 있는 물질을 다 염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바다의 맛은 무슨 맛이요? 바닷물. 짠맛.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짠맛 나니까 바닷물도 짠맛이 나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염화마그네슘은 두 번째로 많은데 얘는 쓴맛 나요. 그래서 실제로 바닷물을 이렇게 맛을 보면 처음엔 엄청 짜게 느껴지는데 뒷맛이 되게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두 개만 녹아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은 거 1등, 2등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염화나트륨 짠맛, 두 번째로 많은 염화마그네슘 쓴맛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밑줄도 칠 거예요. 염분,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를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거. 밑줄 치라 그랬는데요. 자, 해수 1000g 중요합니다. 해수 1000g에 녹아져 있는 염류를 g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PSU라고 써요. PSU라고 쓰고 PSU라고 읽어요. PSU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요걸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얘가 제일 많이 쓰이네요. 퍼밀은 그러면 왜 퍼밀이냐면요. 우리 농도할 때 요거 있잖아요. 퍼센트. 농도 할 때 몇 곱해요? 100 곱해요? 아니 이거 월요일 나온 거잖아. 저번 주도 아니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소금 이거 농도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1000이 기준이기 때문에 공이 하나 더 붙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안 나오니까 퍼밀이란 단위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psu입니다. 35psu란 얘기는 해수 1000g에 염류가 35g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염류는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기타를 다 더한 게 35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평균 염분은 그런데 그 평균 염분이 그렇다는 거지 모든 바다가 다 35psu유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염분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해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 생각해봐.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바다의 염분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왜냐면 빗물은 안 짠. 담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안 짠데 바다에 빗물을 무악 섞으면 덜 짜지겠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겨울보다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기를 동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서해라고 해야죠. 여기는 남해라고 하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학책에 얘는 황해라고 표현합니다. 황해요, 황해. 자, 그럼 황해랑 동해 중에 염분이 더 높은 데는 어딜까요? 황해. 동해. 왜 황해라고 써? 그냥. 황해라고 이상하게 돼 있다길래. 아, 그래서 답인 줄 알았어? 아, 황해는 황해란 이름은 서해 쪽이 더 그 바다 색깔이 노래서 황해예요. 그런데 왜 서해라고 안 하고 황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봐봐. 우리나라 기본적 구조가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태백산맥이 있어. 우리나라의 등뼈라고 하잖아요. 맞나? 자, 어쨌든 이렇게 굵게 있죠.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동쪽이 좀 더 높습니다. 서쪽의 지대가 더 낮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요? 강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강은 서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모든 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서쪽으로 흘러나가는 강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서해에 강물이 더 많이 섞이는 거죠. 동해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해의 염분이 더 낮다. 동해의 염분이 더 높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할 때? 빙하 얘기해볼까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죠.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쵸? 그럼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고 있어. 그쵸? 빙하는 담수니까.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요. 만약에 해수가 얼어, 이제 빙하기가 올 거예요. 언젠가. 한 5,000년쯤 뒤에면, 5,000년 너무 많이 잡았나? 한 2,000년 뒤에면 이제 빙하기를 걱정해야 된단 말이야. 빙하기가 오면 해수가 얼겠죠? 해수가 온다는 얘기는 왠지 바닷물이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만 얼어요. 바닷물에 있는 그 염류 빼고 물만 얼어요. 그러니까 해수를 얼려서 그 얼음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묻어있는 바닷물 다 씻어가지고 남은 걸 먹으면 안 짜다 이거지. 그래서 해수가 얼면 물만 어는 거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고 염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로 저희도 적도 부근에는 염분이 낮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습니다. 중위도 지역은 증발량이 더 많아요. 강수량보다. 기후가 건조해서. 그러니까 비가 덜 내리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염분이 높아요. 그 다음 극지역 북극 남극은 지금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염분이 낮습니다. 이건 전 세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도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 성건 염분은 33psu로 전 세계 그 평균 염보다 좀 낮죠. 전 세계보다 낮고요. 염분 보시면 아까 내 그림 보시면 자, 여기 동해 쪽은 34, 서해 쪽, 황해 쪽은 31, 32, 33으로 조금 더 낮죠. 그래서 동해 쪽이 더 높고 동해가 높은 이유는 서해 쪽으로 강물이 더 많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월이랑 8월 비교하면 2월, 8월 비교하면 8월에 당연히 훨씬 낮아지죠.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염분 배일정 법칙. 자, 봐봐. 이것도 밑줄 칠 거예요. 염분 배일정 법칙. 해역이나 계절에 따라 해수 염분이 달랐어. 지금 그쵸? 서해보단 동해가 더 높았고 여름보단 겨울이 더 높았고 뭐 고위도 저위도 뭐 중위도가 제일 높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 다 다르지만 전체 염류에서 염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해수가 오랜 시간 순환하며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밑줄. 그러니까 해수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강처럼 흘러요. 흐르고 흘러요.
뒤에서 하겠지만 바다가 흐르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전면 통제라는데 집에 언제 또 퇴가냐. 그래서 살아야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염분밀정 법칙은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며 섞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염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내가 바닷물에 제일 많이 녹아져 있는 염료가 뭐라고 했어요? 1등. 염화나트륨. 그렇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황해도 77.7. 좀 다르네요. 자, 77.7, 동해는 77.6. 그래서 우리 대충 약 78%라고 해요. 요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랑 동해 비교하면 아까 염분은 어디가 높다 그랬냐면 동해가 더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분은 동해가 높지만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하면 얘는 78%, 얘는 11% 정도로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61쪽 일단 한번 풀어보고 요 염분비율정 법칙은 문제 풀면서 또 더 설명할게요.